이슈 토크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부산 지역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부산의 경제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요. 부산시 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어두운 전망 속에서 앞으로 부산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 부산 경제를 진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2019년도 작년 부산 경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부산의 경제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모두들 얘기하는 게 작년 어려운 한 해였죠. 대외적으로 일단 미중 그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들 있었고, 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 전반적인 것들이 상당히 좀 부산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성장률이 그 1.5% 정도라고 나름대로 어떤 선방했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작년에 부산은 2018년도 처음으로 또 민선 7기로이지 않습니까? 정권이 교체된 한 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경제 체질을 좀 바꾸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그 부산의 어떤 바닥 민심, 기저에서 느끼는 민생의 느낌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부산이 관광 도시다 보니까 네. 그런 일본과 한일 수출 규제가 또 관광객 감소의 여파로도 이어졌던 것 같고요. 네. 좀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이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런 면이 있었죠. 네. 네. 일단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0년 부산 성장률을 이제 2%로 전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약간 수치인데요. 어렵죠. 네. 예, 지난해보다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겠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떤 그 2020년 그 성장률을 보면 IMF 쪽이나 아니면 OECD 쪽에서도 내년 성장률 자체를 한 2.3%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작년 2019년 성장률이 2.0%였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고 그 작년보다는 작년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힘들다 보니까 네. 어떤 그 미중 무역 관계 자체가 나름대로 좀 해소되는 기점을 보이고 있고 그 일본 수출 규제 자체도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랄까 뭐 그런 게 있고 지금 반도체 경기 자체도 좀 하락 국면에서 네. 지금 나름대로 지금 상승 국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향후 세계적 경기 일단은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좀 좋아 보이고 나름대로 어떤 부산의 경기 자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는 1.7% 정도의 성장률이 있었고 네. 올해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2% 정도의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조선기자재 분야 자체가 네. 향후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지금 4개월째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치고 그에 비해서 어떤 자동차 완성형 자동차라든가 네. 어떤 그 금속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조금 좀 아래로 좀 내려앉는 추세거든요. 예. 거기는 그러나 뭐 저희가 지금 정부의 어떤 내수 정책에 따라서 네. 내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보건이나 아니 복지 분야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어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부산 경제가 뭐 반등의 요소 없이 몇 년 동안 좀 침체가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부산 경제에 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부산이 실제로 대기업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이 없어 실제로 대기업 지금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도 르노 삼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도 100대 중에서 77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기업 자체가 작년에 지금 수출이나 이러면서 지금 작년 좀 부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산이 좀 경기를 이끌었던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수빅조선소에서 나름대로 지금 기업 회생 제차 지금 받고 네. 있잖아요. 대외 시도가 상당히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수출 규제로 따라서 특히 부산에 타격을 좀 많이 입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관광 분야도 일정도 타격을 받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수백억 좀 적자를 좀 봤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그렇고 네. 부산의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면은 지난 10년간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산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떠나서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인구가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서 실제로 어떤 작년에 어떤 학교 출산율 자체가 0.9%라고 얘기하잖아요. 1%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자체도
부산이 좀 늙은 도시라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7대 도시 중에서 특광역시 중에서 지금 최고 고령화 사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좋은 일자리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제조업이 한 20%밖에 안 되고 그 서비스업 같은 게 7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당히 좀 많다. 네. 그리고 지금 탈제조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수십 년간 해왔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서비스 같은 경우 고도 서비스 분야 자체가 좀 제대로 경제를 좀 이끌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떤 이 자체가 수도권 좀 집중화로 그렇죠. 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좀 심화가 돼가지고 네. 부산이 계속적으로 경기가 조금 이게 나라고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 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르노 삼성차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니만큼 조금 부산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런 주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르노 삼성차가 있으면 밑에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좀 길게 파업을 하면서 그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르노 삼성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르노 삼성차가 있는 건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르노 삼성차가 저희 현대 자동차나 이런 현대 중공업처럼 울산에 네. 부산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부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왜 특히 어떤 저쪽 강서구 쪽에 있다 보면 특히 더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어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1000대 기업 중에서 한 77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100대 기업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 부산에 하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이 부산은행이거든요. 네. 부산은행이 보면은 125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떤 르노 삼성이 어떤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5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부산은행이 2조 정도 되고 그만큼 실제로 그 부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크다는 얘기죠. 협력업체도 부산에 한 125개 정도 되고 전국에 한 224개 정도 됩니다. 그만큼 협력업체도 또 많죠. 네. 르노 삼성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내수는 좀 부진한 형태입니다. 네. 부진한 형태고 QM6 있죠. 예. QM6 같은 경우는 판매 호조로 조금 나아지고 있는 하나 아저씨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수출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그 로그를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예. 보통 로그가 한 75% 정도의 수출을 참 차지하거든요. 이 분야 자체도 작년 3분기 대비 한 30% 이상 정도 떨어졌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는 많지만 르노 삼성이 작년도 그렇고 작년 말까지 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부 노사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르노 삼성이 지금 부산에 처음 입장할 경우 저희가 부산시에서 많은 혜택을 줬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줬었고 그러나 어떤 기본적으로 이 완성차 업체의 다른 어떤 현대차나 네. 어떤 기아차나 이런 데 노동자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요. 예.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노사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기다 보니까 협력업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다른 부산 전체적인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고 근데 이럴 때마다 외국 기업으로서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철수하겠다 하고 부산시나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을 좀 많이 어떤 협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노동자들하고 노동조합하고 좀 협의한 것도 조금 어기고 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파업이 작년에 좀 일단 노사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것 자체가 좀 부산의 경기 자체가 좀 불안하게 하는 면도 있었고 부산시 당연히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지만도 여전히 좀 불안정한 요소 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런 현재 노사 안정을 위해서 부산시나 또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좀 계속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부산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이제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65%가 이제 올해와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부산 제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공회의소 조사죠, 그죠? 예. 상공회의소 조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한 10군데 중에 7군데 정도가 작년과 좀 비슷하다라고 네.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2018년도 말에 조사를 했을 때는 실제로 78% 정도가 더 악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나름대로 어떤 보수 얘기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경기는 여자치 뭐 내수 자체가 여전히 좀 불투명하고
대내외 변동성이 좀 많잖아요. 네.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대륙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보수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에 좀 10군데, 7군데 정도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올해 작년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경기 저점을 좀 찍었다라고 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어떤 환율이나 금리 이런 부분들 그 보호무역주의, 즉 세계가 전부 다 보호무역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이런 불안 요소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 장비 생산 지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조금만 좀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네. 좀 전에 얘기했던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 업황이 상당히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저점을 찍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올해 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현황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올라갈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기계 산업, 설치 산업 같은 경우, 기계 설비 투자 같은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완성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주력 차종 자체도 많이 좀 폐쇄되고 생산을 중단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조선업 자체도 지금 현재 어떤 수주 물량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역시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해 보이고 뭐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나 2020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미중 그 무역 분쟁 자체가 좀 해소되고 한일 어떤 경제 마찰도 해결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뭐 제조업 맛도 함께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어떤 전망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부산 시민들의 바람이죠. 그렇죠, 당연하게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부산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선 2년 그렇죠, 이제. 2년 차가 되는 해인 만큼 네. 작년에 좀 씨를 뿌렸던 사업들이 올해는 좀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는 시민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어떤 오거돈 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했던 자체가 부산의 경제 체제 자체,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었거든요. 특히 어떤 부산의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네. 혁신 성장 자체가 일을 함으로써 부산의 경기 자체를 선순환 체제로 만드는 것들이 그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함께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포용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들 그런 어떤 특히 미래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자체 산업의 세계가 변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미래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경제 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혁신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주력 산업들이 있잖아요. 주력 산업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 주력 산업들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조선도 마찬가지고 네.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그 신발 그리고 의류들 이런 것들을 좀 공장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것들 이런 산업들을 기본적으로 해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 자체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 관계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은 안 좋지만 작년에는 상당히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기반의 어떤 업체들 자체를 글로벌화해내고 어떤 그 글로벌에 따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조금 경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그리고 고용 정책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고용 지표가 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네. 보진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일자리 창출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오거돈 시장님이 요새 계속 제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오늘도 아마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네. 제가 자랑하는 게 일자리 지수 자체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 그 가는 곳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보면은 약간 그 어느 정도 성장을 저도 어느 정도 이게 성과를 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그 64세 이하 어떤 고용률 자체가 이제까지 2018년 기준만 하더라도 실제 특광시 중에서 꼴찌였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4위까지 올라섰고 특히 실업률도 어떤 작년에 2018년 4.1%에서 네. 지금 3.1%까지 3위로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어떤 그 부산의 어떤
청년의 고용률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 자체가 작년 2019년 3분기 기준에서 44.6% 정도로 해서 2012년 이후에 아마 평가를 해보니까 그 최대로 좀 좋더라. 그 2018년 기준 3분기 기준에서 한 4.9% 정도 상승을 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로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부산 시민들이 체감을 못해요. 그렇죠. 부산시이 체감을 못하는 게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들을 체감하는 일자리로 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가장 중요하지 우선이지 않을까. 일자리 늘리고 체감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그 경계는 심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냥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작년에 어떤 부산시에서 용역한 것 중에서 하나가 어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네. 좋은 일터란 무엇인가 그런 일자리 용역을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각 그 부산시의 각 일터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일자리가 늘긴 느는데 파트타이머와 같은 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좀 임금이 높고 4대 보험이 잘 보장되는 일자리는 오히려 준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가 부산시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또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일자리들 자체가 실제 저임금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들이 통해서 또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어떤 그런 어떤 비판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많은 비판을 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 어떤 지표를 용역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부산의 청년들이 네. 부산의 어떤 노동자들이 어떤 그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그럼 부산 경제가 언제쯤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산의 경제 자체가 지금 부산의 경제 자체는 산업 체질 자체를 지금 기본적으로 좀 변화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솔직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쉽지는 질문입니다. 않지만 네. 이 부산의 어떤 경제가 첫 번째로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지방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재정 분야 자체가 많이 변해야 되죠. 재정 분야 자체가 보면은 지금은 국비 9하고 12하자 8대2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7대3, 6대4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금 오전시장 계속 얘기하고 부산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관문공항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함께 얘기하는 그 남북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변화시켜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갈 때 네. 변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냥 바뀌지 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경제가 정말로 재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부산 경제는 산업 체질의 그 변화 같은 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전통 산업들 그 우리가 조선 자동차 기계 설비 이런 분야 자체를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어떤 접합을 해서 바꿔야 된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차세대 성장 산업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금융이라든가 영화 그리고 파워 반도체라든가 어떤 마이스 관광산 서비스 이런 산업들 자체를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그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 예. 지금 4차 산업에 좀 선두었던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자체를 부산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기차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것 자체가 그 남북 평화 시대잖아요. 예.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남북 평화 시대 문제 좀 대비해야 된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평양 간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유라시아 시대 출발점으로서 했던 그리고 북한 개발은행 같은 경우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가 있다면 뭘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뭐니 해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우리가 보통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분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야 자체를 조금 더 부산에서 좀 모든 도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을 맞이할 때는 와, 2020년 부산 경제 좀 숨통이 튀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저희도 노력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